C 언어의 구조체 변수와 마찬가지로 C++에서는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 내에서 지역적으로 선언하는 방법 외로 동적 할당되어진 형태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진 new라는 연산자와 그걸 통해서 각종 변수나 배열 그리고 궁극적으로 객체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변수와 같이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할당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지역적인 변수를 위한 자동 할당 방법과 주로 전역적으로 할당되어지는 변수들을 위한 정적 할당 방법,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는 동적 할당이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역 변수를 위해서 할당되어지는 자동 할당이라는 방법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어져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메모리 공간은 그 지역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데이터는 다른 함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값을 복사해서 전달한다라든가, 또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변수는 호출축으로 값을 복사해서 반환해주는 처리가 필요했었습니다. 다만 기본 자료용의 데이터처럼 그 크기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각 함수의 호출과 복귀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배열이나 구조체 변수 혹은 객체처럼 덩치가 큰 데이터들은 매 함수 호출 시마다 그 값을 일일이 복사해서 전달한다라는 것에는 다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C 언어나 C++ 언어에서는 배열을 함수 인자로 직접 사용을 하거나 혹은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배열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구조체나 객체의 경우에는 덩치가 작은 것들도 있고 덩치가 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all by value 혹은 return by value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되,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개념인데,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은 C 언어에서 stdlib.h라는 헤더를 포함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malloc 그리고 free라는 함수에서 처리되어졌던 그 영역을 가리켜요. 다만 C 언어의 stdlib.h라는 것은 표준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였었던 것이고, C++에서는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동적 할당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고자 new라는 연산자 그리고 delete이라는 연산자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자료용의 데이터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크기를 동적 할당 받을 수 있고, 그 동적 할당 받은 공간에 대한 시작 주소 값을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유지해 줌으로써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해 나가다가 더 이상 해당하는 영역이 필요 없는 순간에 가서 delete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간편하게 동적 할당받은 영역을 할당 해제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C 언어의 malloc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C++에서는 new라는 연산자에 의해, 또 C 언어의 free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C++의 delete이라는 연산자에 의해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C++에서 delete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단일 변수나 객체를 할당 해제할 때와 달리 배열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표기법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동적 할당을 하기 위한 new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new라는 키워드 다음에 내가 동적 할당할 데이터의 타입을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동적 할당하고 그 시작 주소 값을 반환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new 연산을 통해 반환되어지는 주소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타입이 이 타입인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new 연산의 결과값을 대입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동적 할당되어진 공간의 시작 주소값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C 언어의 에멀록이라는 함수와 비교해보면 얘는 연산자 레벨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헤더도 포함할 필요가 없고, 더불어서 그저 우리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할당하겠다라는 타입만 기술해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할당할 영역에 대한 크기를 계산하거나 혹은 동적 할당된 영역을 적절하게 캐스팅해서 포인터 변수에다 집어넣어주는 일 등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객체를 동적 할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만 확보받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어진 객체에 대한 생성자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객체를 적절하게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주는, 기존의 C 언어에서 제공했던 에멀록이란 함수보다는 보다 간편하고 보다 막강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연산자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멀록이란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적 할당되어진 메모리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free라는 라이브러리 함수 대신에 단순히 delete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의 시작 주소 값을 담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그 영역에 대한 메모리들을 할당 해제해주게 되어지고, 역시 객체가 할당 해제되어지는 순간에는 그 객체에 대한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져서 적절한 처리가 수행되어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과 관련되어지는 연산자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수행을 하기 위한 new 연산자는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확보되어진 메모리 중에서 동적 할당되어진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기 위해 지정되어진 heap이라는 영역에 필요한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만한 연속되어진 공간들을 확보하고 그 시작 주소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heap 영역이 부족하게 되어져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C 언어의 에멀록 함수와 마찬가지로 널 포인터 상수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new 연산자의 결과값은 널 포인터 상수와 같은지를 비교해 줌으로써 동적 할당이 실패했는가 혹은 정상적으로 할당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겠죠. 더불어서 동적 할당을 위해서 크기에 대한 정보들을 계산해서 지정할 필요 없이 그저 할당할 항목에 대한 타입, 그것이 기본 자료형의 타입이 됐던 혹은 어떤 클래스 타입이 됐던 타입만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 타입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하나 할당을 하고 해당하는 타입을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 타입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주는 처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서 배열을 할당한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저 new 연산자 다음에 하나의 타입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모 꺽쇠 괄호를 통해서 개수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런 타입의 데이터를 이 개수개만큼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을 하고 그 시작 주소 값을 반환을 해주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역시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의 정수값 혹은 하나의 더블형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동적 할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 자료형 타입의 배열을 동적 할당해서 사용을 하는 일들은 C 언어 때와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게 되어질 텐데, 이 역시 단순히 배열의 선언문 비슷하게 어떤 타입 몇 개를 동적 할당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만 동적 할당된 배열의 경우에는 각각의 초기 값들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C 언어의 에멀록 함수를 통해서 동적 할당한 것과 비슷한 효과들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적 할당되어진 메모리는 delete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에 할당을 해제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단일 변수나 단일 객체 같은 경우에는 그저 delete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내가 할당할 메모리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써주게 되어지면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동적 할당된 영역을 할당 해제해주게 되어져요. 자, 반면에 동적 할당된 배열을 해제해주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delete이라는 키워드와 포인터 변수 사이에 네모 가로 가로라는 것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공간부터 연속되어진 동적 할당된 공간들을 할당 해제해 주도록 하는 처리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져야 한다라는 점 주의해서 봐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동적 할당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C 언어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 안에서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을 적당한 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배열을 함수 호출축으로 반환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에요. 동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도중에 필요한 크기만큼을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출 측에서 적당히 큰 배열을 전달받을 필요 없이 함수 안에서 필요한 크기를 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크기만큼의 배열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기존에 사용하는 배열의 크기가 모자르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라도 언제든지 기존의 배열보다 더 큰 배열을 생성을 해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C 언어의 구조체 변수와 마찬가지로 C++에서는 어떤 함수 안에서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동적으로 할당을 해서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배열과 마찬가지로 객체라는 것은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에 비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축으로 반환을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return by value에 의해서 객체의 값을 호출축의 임시 변수를 통해 2번 복사해서 반환하는 일을 처리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덩치가 큰 객체를 이렇게 2번이나 복사해서 반환한다라는 것은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동적 할당되어진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return by address라는 방법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호출축으로 전달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 자료형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타입이 W형으로 8바이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return by address 형태로 전달하는 것에 비해서 동적 할당을 하고 그 동적 할당되어진 주소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한다는 것이 return by value에 의해서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직접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에 비해 그다지 큰 이점이 없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객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객체다 할지라도 8바이트를 훌쩍 넘는 크기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동적 할당되어진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만들어진 동적 할당된 객체들은 그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 배열에 각각의 요소의 객체들을 할당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주어서 아주 큰 배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미리 할당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에 필요한 객체가 생성되어질 필요가 있는 시점에 할당해 줌으로써 메모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클래스 타입으로 동적 할당된 객체를 생성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new라는 연산자 다음에 내가 생성하고자 할 클래스 타입을 기술해 줌으로써 이 타입의 객체를 동적 할당하고 그 시작 주소 값을 이 포인터 변수로 하여금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어요. 다만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빈 객체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생성 후 그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동적 할당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new라는 연산자 다음에 생성자 함수 출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에는 인자 없는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하라 라는 표현이 또 세 번째 표현식에서는 어떤 인수를 전달받는 생성자 함수로 호출을 해서 현재 동적 할당된 객체를 초기화해라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객체를 동적 할당해서 생성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먼저 그 동적 할당되어진 컴플렉스 객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기 위해서 하나의 포인터 변수 pco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pcom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new 하기를, 동적 할당하기를 컴플렉스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어라 라고 한다면 동적 할당되어진 컴플렉스 객체에 대한 시작 주소 값을 저장을 해줌으로써 이후 pcom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 동적 할당되어진 컴플렉스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컴플렉스 객체의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처럼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괄호를 붙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컴플렉스 객체에 인자 있는 생성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괄호 안에 그 인자들, 예를 들어서 현재 초기화하고자 할 복소수 객체가 2 플러스 3i다 라고 한다면 이 옆에 괄호를 치고 2, 3이라는 인수값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객체를 동적 생성함과 동시에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C++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특정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하는 방법과 동적 할당되어진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바 언어와 달리 C++ 언어에서는 그저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하나의 객체가 생성되어진다 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인자 없는 생성자가 호출되어질 것이고, 명시적으로 생성되어질 객체 이름 다음에 괄호 쳐주고 나서 생성자의 인수를 지정을 하면 두 개의 데이터를 인수로 받는 생성자가 호출되어져서 해당하는 객체를 적절하게 생성함과 동시에 초기화해주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성되어진 객체에 대해서는 멤버 참조 연산자 점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동적 할당된 객체는 그 시작 주소값을 담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객체를 가리킬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질 것이고, 따라서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객체의 멤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멤버 참조 연산자 점이 아니라 현재 p2라는 포인터 변수가 객체가 아닌 거잖아요. p2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하는 객체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동적 할당된 객체에 대한 사용이 모두 끝마쳐진 시점에서, 즉 더 이상 해당하는 객체가 필요 없는 시점에서는 delete 연산자를 통해서 동적 할당된 객체의 시작 주소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 값을 할당 해제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작업을 수행을 하면 p2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1000번째의 영역, 즉 이 분홍색 영역이 할당 해제되는 것이지 p2라는 변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 p2라는 변수를 통해서 여전히 1000번째 접근하게 되어질 위험성이 있기는 해요. 따라서 이렇게 동적 할당되어진 포인터를 가지고서 바로 함수가 끝나버려서 더 이상 이 p2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없지만, 이 이후에도 어떤 작업들을 계속 수행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p2라는 변수에다가 널 포인터 상수값을 대입해 줌으로써 이후 p2라는 포인터는 더 이상 유효한 포인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동적 할당되어진 구조체 변수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개념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는데,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때때로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먼저 동적 할당된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뭔가 필기를 했는데, 자, 보면 첫 번째 줄에 의해서 C1이라는 객체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죠. 자바 언어와 달리 C++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역적으로 객체가 생성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바 언어와 헷갈려서 C1이라는 식별자에다가 별도의 객체를 명시적으로 할당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들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물론 이 표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지냐면, 컴플렉스 타입의 객체가 하나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지면서 0by 0의 값을 갖고 있는 컴플렉스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되어져서 임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어지고, 그 임시 객체의 값이 현재 C1이라는 이 윗줄에서 만들어진 객체로 복사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C1이라는 객체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0by 0으로 초기화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임시 객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되겠죠. 물론 C1이라는 객체에 특별한 초기값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객체의 식별자 다음에 괄호 쳐서 초기값들을 기술을 해주면 그만일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임시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세요. 더불어서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구현을 하면서 특정 생성자 함수 안에서 내 자신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한다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 역시 보면
현재 생성되어진 컴플렉스 객체의 인자 없는 생성자에서 그저 지역적으로 0/0의 값을 갖고 있는 임시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이 생성자 함수로 출하는, 즉 이 생성자 함수의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멤버들을 초기화하는 일과는 아무런 연관도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마나한 일을 해버리느라 시간만 소요되어지는, 역시 부적절한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인자 없는 생성자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서서 살펴봤던 위임 생성자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해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점 식별을 해두기 바랍니다.